안녕하세요. 매일 10분만 주식 매매하는 10분 트레이더입니다. 미증시 잠깐 보고 8월 23일 수요일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미증시는 보합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산업은 마이너스 0.51% 하락 마감을 했고, 나스닥은 0.06% 상승, S&P 500은 마이너스 0.28%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 중국 증시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증시에서는 S&P가 5개 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면서 은행주들이 큰 하락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럼 8월 23일 수요일 뉴스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된 즉각 중단 요청.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가 24일부터 태평양에 방류됩니다. 24일에 방류가 이뤄지면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12년 만에 오염수 처리 작업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방류시설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한일 규제 당국과 외교 당국 간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해 이중 한 라인을 구축하기로 일본과 합의했다고 전했고,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내년 정부 주요 R&D 예산 3.4조 삭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연구개발 R&D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약 3조 4천억 원, 13.9% 삭감한 21조 5천억 원으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것은 8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과기정통부는 내년 R&D 예산 가운데 절반인 10조 원을 양자기술, 우주, 소형 모듈 원전, SMR 등 국가 전략기술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묻지마 지원 예산인 출연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인공지능 등 7대 국가 전략기술 연구개발 사업 예산은 늘렸습니다.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식 사업, 성과 부진 사업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했고, 총 108개의 R&D 사업을 통폐합하면서 총 3조 4천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국가 전략기술 7대 핵심 분야 내년도 예산이 잠정 5조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올해 대비 6.3% 증가한 금액이고, 세부적으로 보면 첨단 바이오, AI, 양자, 반도체, 2차 전지, 우주, 사이버 보안입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국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연 3%대 은행 주택대출 사라진다. 연 3%대 금리를 앞세워 차입자를 끌어모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대로 올라섰습니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가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전망 속에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패드가 긴축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금융채 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이런 금융채 금리가 오르면 은행이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도 늘어나게 되고, 그 결과 변동형 주담대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은행권 픽스를 끌어올려서 대출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오염수 방사성 농도 기준치 3분의 1, 먹거리 영향 없다. 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하면서 유해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원, 해양과학기술원 등에 따르면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정한 배출 절차를 준수하는 한 우리 먹거리에 영향은 없다고 합니다. 오염수 정화시설의 핵심인 다핵종 제거설비 ALPS와 삼중수소 희석설비 등 정화장치를 거쳐 배출되는 방사성 핵종은 저마다 지켜야 할 안전기준인 고시 농도가 있는데요. 이 고시 농도를 1이라고 치면 ALPS를 거치면 대부분 0.3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인체 유해 기준의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핵종의 농도가 떨어진다는 뜻이고, 이 ALPS의 과정을 거치면 흡착제 처리 과정을 다시 밟고 그 다음엔 1만 톤짜리 30개 대형 탱크에서 센서로 핵종을 감지해 문제가 없으면 다음 단계인 삼중수소 희석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너무 미세해서 ALPS로 정화되지 않은 물질인 삼중수소는 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이 되도록 해수로 희석해서 바다로 방출되는데, 이렇게 방출된 오염수가 4에서 5년 뒤부터 우리 해역에 유입이 된다고 하고, 이게 10년 후에는 삼중수소가 리터당 0.000001 베크렐로 희석이 되어서 유해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예산 낭비 연구 표절 AI가 잡아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 데이터 기반 R&D 통합 관리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하네요. 다음 기사입니다. 가계빚 3분기 만에 다시 증가.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가계대출이 3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은행이 22일에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1,862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1분기 말보다 9조 5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2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은 10조 1천억 원 증가했고, 특히 가계대출 중에
통해 주택담보대출이 전 분기 말보다 14조 1천억 원이 늘어났는데 그러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의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특례 보금자리론 등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박문규 탈원전 속도 낼 듯. 대통령이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는데 이것은 원전 정상화에 더 속도를 내라는 주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부에서 원전 산업을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 이 원전 분야가 국내뿐 아니라 수출도 국정 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와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신규 원전 수주를 노리고 있는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걸림돌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원전 수출 성공 여부를 가를 전망이고 미중 갈등이 계속 심해지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내 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할 산업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 등 난제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8월 23일 수요일 한국경제 주요 기사들 한번 같이 살펴봤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경제적인 시야를 넓히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